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10년 만에 호황이다. 그래서 2분기 호실적에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랑 조선주를 분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 계속해서 기사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분이 좋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LNG 관련된 모멘텀도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컨테이너의 운반선은 감소를 하고 있고 LNG선은 증가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수혜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계속해서 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코스피 시장을 견인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좀 조선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시점입니다. 어쨌든 한국조선해양의 중장기적인 방향성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일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4%가량의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게 살펴보게 되면 23년 10월 달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 구간이 단기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5일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5일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11선 구간에서는 재차례 지지를 받아주는 게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세를 유지를 하는 방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4월달이나 24년 3월달이나 마찬가지로 5일선을 이탈한 시기에 11선 그리고 21선 구간에서는 재차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의 매집세가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대로 개인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 대한 부양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금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장이 종료되고 나서 개인의 수급 동향에 따라서 내일 혹은 이번 주에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만에 호황을 맞은 조선주, 그 중에서도 한국조선해양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제가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내 조선업업황은 최근 10년 만에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조선 3사,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흑자 전환이 성공한 데 이어서 2분기 실적 호조를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세를 받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같은 계열사죠. 2026년까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주가도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신조선가 지수죠. 이 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측면 자체는 한국조선의 어떤 산업적인 전략이 먹혀 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별 수주를 계속해서 하니까, 고가의 선박만 수주를 하니까 선가지수가 우상향하는 건데, 이 선가지수는 결국에 조선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관련된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LNG와 LPG 운반선이 늘어나고 있다. 컨테이너선은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거죠. 이 코로나 시기 호황이 발생하고 나서 당시에 발주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추가 발주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LNG와 LPG선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박들의 교체 시기와 더불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적인 트렌드도 국제회사 기구가 LNG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LNG 수요는 증가를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로 국내 조선사들이 뽑히고 있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LNG 운반선 8척, 그리고 PC선 48척, 그리고 LPG랑 암모니아선 모두 36척 등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적인 부분, 수주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 압력을,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세적인 부분도 보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결국에 에너지 공급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레바논, 하마스 혹은 헤즈볼라랑 후티 반군 관련된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공급난, 천연가스나 석유가 유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조선 업체들에게 수혜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악화된 모습이 계속해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저점 매수에도 들어와줬고, CPI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면서 유동성 자체가 원자재 시장으로 들어왔다. 이 부분이 유가의 상승을 자극한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조선주에게는 수혜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유가가 80불 이상, 88불 정도 막 4월 달에 기록했던 이 고점 수준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해준다라고 하면 조선 업체에게도 좋은 흐름세가 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유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원유 재고다. 6월 21일 날 결과값이 나오죠. 공급이 줄어들어야 좋습니다. 현재 이 원유 재고가 굉장히 중요해진 이유는 이 오펙 생산량 비중이 27%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파급력 자체가 줄어들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 혁명 이후로 원유 생산량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라든가 원유 재고가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크게 봤을 때 5월 10일 날 21년이었죠. 당시 5월 10일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그 위에 구간은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더욱더 강하게 열려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사실 조금 더 크게 보면 월봉으로 볼 수 있겠죠. 당시의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구간은 이 구간인 거고, 윗구간까지 돌파를 해주면 월봉으로 봤을 때 슈퍼사이클의 가격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슈퍼사이클의 도입기가 시작이 막 된다. 그렇게 되면은 2008년부터 2010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슈퍼사이클이 앞으로도 유효하게 작용이 될지,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정세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과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2008년 정도를 보게 되면 당시에 굉장했습니다. 정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었고, 24년부터 25년 15년도죠. 15년부터 16년도까지도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 박스권 구간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16년에 대한 기록치를 좀 돌파를 해주고, 앞서서 확인했듯이 21년도 기록치를 좀 돌파를 해주면 그 윗구간에 대한 도달 여부가 더 좀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적인 측면을 함께 볼 수 있겠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23년부터 26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4년 12월 전망치가 영업이익 한
4배에서 5배가량의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 특히 BPS 측면을 봤을 때 24년 전망치가 뭐 거의 한 15만 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다. 주당 순 자산 가치를 봤을 때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웹부분은 글로벌 정세적인 부분 그리고 유가적인 부분 앞으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도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